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전격 제안하고 대화냐 제재냐 양자택일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위탁가정 에이전시 FFA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작해온 위탁가정 프로젝트인 둥지찾기 프로그램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갤런당 가솔린 평균 가격이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전격 제안하고 대화냐, 제재냐, 양자택일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과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각 회원국들에게도 북한 편에 설 것인지 국제사회의 압박에 동참할 것인지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화성 12형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이 강한 채찍을 들면서도 명백한 대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전격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시 대화에 착수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폐기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가 실패로 끝났다고 선언해놓고 있는데 상당수 전문가들이 권고한 대로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동결시키는 선에서 대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보여주려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일단 대화에 나서려 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를 전격 제안하면서도 대북 압박 극대화도 지속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현재 중국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새 안보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헤일리 대사는 추가 대북 제재 조치들로 북한에 대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 차단, 북한을 오가는 선박 수색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전체 유엔 회원국들에게도 이제 북한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반대하는 우리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기라는 판단 아래 북한은 물론 각국에게 대화냐 압박이냐 중에서 양자택일까지 요구하며 코스를 선택하려는 것이어서 중대 기로를 맞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반 정도 만에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 강화,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세한 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인 유대와 우위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LA시 의원을 비롯해 LA통합교육부 교육위원 등을 뽑는 LA시 본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오늘 투표에서는 LA시 의회 1지구와 7지구 시의원을 각각 선택하게 됩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1지구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는 현역인 길 세디오 시의원과 자전거 액티비스트 조 브라이 알리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샌퍼난도 밸리 지역을 관할하는 7지구는 공석인 상태로 모니카 로드리게스와 케이로 토로시안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육위원 결선에서는 4지구와 6지구를 관장하게 될 교육위원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오늘 선거에서는 LAPD 경관이 부정행위로 기소돼 징계청문회가 열릴 때 청문회 참석 패널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발의안 C도 투표에 붙여져 LA시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된 LA시 본선거는 잠시 전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됐으며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위탁가정 에이전시 FFA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작해온 위탁가정 프로젝트인 둥지찾기 프로그램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부터 운영해온 위탁가정 프로젝트 둥지찾기 프로그램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카니정조 한인가정상담소 소장은 지난해 12월 위탁가정 에이전시 FAA 라이센스를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후 비전과 교육 방안, 서비스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한 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커뮤니티에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s a licensed foster family agency, or FFA, it means that we can directly train and approve all of the foster parents who come under our care. And then when children are put into those foster homes, we will be responsible for those children. 미국 내 한인은 물론 아시안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가정 에이전시가 생긴 것은 한인 가정상담소가 처음입니다. 또한 LA 카운티 아동보호국가의 협조를 통해 한인이나 아시안 위탁 아동이 생겼을 경우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한인 또는 아시안 위탁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 가정 교육을 마치고 2015년부터 위탁 아동을 돌보고 있는 한 위탁 부모는 나의 작은 노력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한국 음식 먹고 싶고 한국말 하고 싶은 아이들이 백인 가정이나 또 타 인종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학교 생활 제대로 못 하는데 그 아이들이 따뜻한 한인 가정에 와서 강하게 그 문화의 유대감을 느끼고 또 좋은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 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어떤 보금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가정 상담소는 한인뿐만 아니라 아시안 위탁 가정 프로젝트, 즉 AFFI를 통해 아시안 위탁 아동들과 위탁 가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인 가정 상담소는 오늘 20일 LA 동양선교교회에서 둥지찾기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위탁 가정을 희망하는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갤런당 가솔린 평균 가격이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gasbuddy.com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평균 가격은 2.996달러로 하와이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를 기록한 하와이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3.024달러로 전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3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는 하와이의 유류세가 갤런당 44센트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데다 정유시설이 거의 없어 정제 비용이 타주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워싱턴과 알래스카가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지금 서울은 장미꽃이 화려하게 피고 녹음이 푸르른 계절인데요.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 한복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태권도를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이색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남원희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우리 국기인 태권도를 활용한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2017년 남산골 태권도 상설 공연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방문객들에게 올 10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2회 무료로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태권도 공연이 정통 시범 위주였다면 이번 공연은 다양한 창작소로 거듭나며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범단의 CEO를 보기가 은근히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고요. 멋있어요. 격파하는 모습 자체가 멋있고 또 음악에 맞춰서 같이 또 율동도 같이 해주시니까 굉장히 신났어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와 아름다운 품새 등 태권도의 전반적인 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정통 시범 공연과 태권도를 모티브로 뮤지컬, 사물놀이 등을 접목하여 새롭게 연출한 태권도 창작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공연 가운데 에이지 오브 태국은 대한민국 건국 신화를 판타지물로 재해석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또 스텝업은 평범한 회사원이 태권도를 마스터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연출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방문객들은 누구나 송판 격파를 직접 해보거나 태권도 스트레칭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위한 별도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이 이곳 한국시각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며 이때 참가자들은 태권도 역사와 기본 동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태권도 공연 후에는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요. 한국의 태권도 공연이 이제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로도 많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유럽, 미국 쪽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교민들 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공연이나 체험도 같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Performance, what is mixed of sport and spirit or some sort of meditation via emotions. So it's great. 600년 서울 전통문화의 숨결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한국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태권도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인함과 절제미의 결정체인 태권도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지난 주말 지구촌 150여 국가에 퍼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확산을 늦춘 22살 영국 청년 마쿠스 허킨스는 나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친스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저녁 영국 남서부 대본에 위치한 자택에서 AP통신과의 인터뷰 중에 나는 본넷을 막으려고 내 몫을 한 것일 뿐이라며 영웅으로 치세우는 것을 일축했습니다. 허친스는 지난 12일 오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병원들이 랜섬웨어의 공격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자신의 방에서 악성 코드를 분석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확산을 중단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연방수사국과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 관리들이 허친스와의 접촉하면서 그는 단숨에 유명인이 됐는데 그는 현재 LA에 기반을 둔 사이버 보안 업체 크립토스 로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투자 이민, 이른바 골든 비자 프로그램으로 중국인들이 투자한 자금이 2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인 10만 명이 미국에 투자한 액수로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전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이라고 AP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곳은 정부 채권, 개인 사업, 스키 리조트, 학교,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브랜드를 앞세운 뉴저지의 고층 빌딩 개발 사업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피젯이라는 장난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날개를 돌리면서 노는 평범한 장난감이지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도 손에 들고 장난감을 돌립니다. 이 제품은 그동안 편의점 등에서 팔렸는데 이제는 장난감 체험점들도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진열대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진열하기가 무섭게 동인하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장난감은 자폐 환자가 정신력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것인데 요즘은 누구나 찾는 장난감으로 등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가 연장자 봉사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LA 한인타운 내에서 내과의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직 내과의로부터 매년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이영직 내과의는 2010년 코리안 아메리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주치의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책의 수익금의 일부를 민족학교에 후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그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커뮤니티의 문화가 돼가지고 뭐 유태인 사회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민중학교의 윤대중 회장은 이번 후원금은 연장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인 커뮤니티 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나눔 문화가 정착되기 바라고 이 후원금은 연장자 의료보험 신청과 연장자 아파트 신청 활동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불법 체류자 보호를 위한 예산, 오늘의 이슈입니다. We will defend everybody, every man, woman, and child who's come here for a better life. 네, 오늘 박현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불법 체류자 단속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네. 심지어는 집에까지 찾아가서 새벽에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막 체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 캘리포니아주는 불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주에 2017년도 회계년도에 이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불법 체류자를 위한 예산이 3,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1,500만 달러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거의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액수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브라운 주지사가 1,500만 달러를 추가 배정을 해서 2배 정도 늘린 건데요. 이 추가된 1,500만 달러는 추방 위기에 직면한 불체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들에게 추방과 관련된 그런 이민법을 교육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도움을 주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1,500만 달러는 원 캘리포니아, 그래서 이 불체자들 중에서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나 아니면 청소년 추방 그 유예 프로그램이죠. 다카 프로그램을 좀 더 홍보하고 개발하는 데 쓰게 됩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미립국을 하면서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홀로 미국에 미립국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책정한 예산 그 네. 내역이기도 한데,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LA 지역 정부도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는 별개로 LA시와 LA 카운티 정부가 지난 4월에 LA 자스티스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 펀드 역시 이 추방 위기에 놓인 그런 불체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펀드 규모는 1,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LA시와 이 카운티 정부가 각각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냈고, 그리고 나머지 500만 달러는 그 민간 재단으로부터 충당을 했습니다. 네, 이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 등 이곳 서부 지역 로컬 정부들이 이 불체자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또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이유를 꼭 따져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연방 정부와 반하는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 불체자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고, 한번 적발되면 요즘은 바로바로 추방되는 등 이런 반이민 정책을 활발하게 펴는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당장 불체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해서, 그런 도움이 뭘까 했을 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민 옹호 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요. 불체자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불체자도 보호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불체자 가정 중에서 자녀들은 미시민권자입니다만 또 부모가 불체자인 경우에 네. 가족과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뭐 아무리 이민 사회를 하더라도 이 불체 신분인 사람들과 뭐 거의 뭐 관련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뭐 주류 백인 사회들은 뭐 더 하겠습니다만, 그분들 가운데는
나의 이 귀중한 세금이 불법 체류, 즉 법을 어긴 사람한테 쓰여지는 걸 난 싫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계시거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요. 네, 많습니다. 네. 사실 이 불체자들에게 왜 그렇게 돈을 써야 되고 또 보호를 해야 하냐,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다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불체자라고 하면은 미국에 불법으로 밀입국했거나 아니면 오버스테이, 즉 체류 시한을 넘겨서 있는 경우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해도 불법인 거죠. 일단 범법이죠. 네. 그리고 요즘에 추방되는 불체자들을 보면 사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체자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에게 그렇게 정부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예산이 남아도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이럴 것 같으면 합법 체류 신분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써야지 맞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슈가 나가면, 방송에 나가면 저희 방송국에 전화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뭐 정말 더 보호해야 한다. 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왜 예산을 쓰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반된 그런 의견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한인 사회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이 불체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좀 이렇게 쓸데없이 좀 쓰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불만을 터뜨리는 한인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취재하는 입장으로서 그냥 객관적인 팩트, 사실만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예, 안타깝게 팩트만 저희는 전해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너무 컴플레인 전화 많이 해주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가운데서 어렵죠. 네. 양쪽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라스트 네임은 드룸프였습니다. 독일인이었던 할아버지 프레드리히 드룸프가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라스트 네임을 드룸프에서 트럼프로 바꾼 것입니다. 뭐 이름을 갖고 뭐 왈가왈부할 생각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이민자 후손임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버스테이든 또는 밀입국이든 이 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만은 단속에도 인권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강력한 단속,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보호정책, 이 두 대립되는 정책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현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현재 LA시 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판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